언론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G20 갔다 온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례적으로 찬양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정당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찬양을 했다는데요. 저는 애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나 G20 부분을 비판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만 찬양할 만큼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껏 지난 몇 개월간 한국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으면서 외교적으로 이 각국의 정상들이 교체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만나서 이 한마디로 서로 간의 우위를 다지지 못했는데 이제 그걸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관계도 꼬여가고 있는데 이런 이중 플레이도 있지만은 어쨌든 형식적으로 미국이나 일본과의 어떤 부분에서 북핵에 서로 공조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인 부분 정도이지, 거기에 가서 운전석에 앉고 남북 관계를 주도하겠다고 ICBM 발사 이후에도 이야기하고 다니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매몰되는 거 아닌가, 빨리 저걸 폐기해야 무사할 건데 하는 걱정도 큽니다. 그런데 한국당의 강효상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가 국가 안보와 국익의 편에 선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자, 한미일 3국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부분이고, 그 성명은 한미일 3국이 공동 대처한다는 것을 중국, 러시아 보라고 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이면에는 이 환경영향평가로 우리가 사드를 배치시키지 않으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을 도와주면 사드를 철회하겠다고 미국에 한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 마치 ICBM의 와중에도 제재 압박으로만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한국의 대통령이 이 베를린 선언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북한이 마치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처럼 해외에 다 이야기를 하면, 자,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엔에서 북한 제재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명분을 던져주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런 큰 측면은 보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바른정당의 이종철 대변인, 자, 이분은 과거에 주사파다가 전향을 해서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이번에 바른정당에 간 모양입니다. 삼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점은 자란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끼니가 되면, 때가 되면 끼니를 때우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일인데, 이걸 잘했다고 야당이 성명을 내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안보 자세가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잘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대화로서 비핵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끌고 가는 거나 전작권 이양이나 사드 배치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왜 이런 말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국민의당의 김유정 대변인은 신베를린 선언으로 보여준 남북 대화 의지는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중요한 북한의 호응은 기대 난망이다. 한중 한일 정상회담은 현안에 대한 어떤 접점도 찾지 못한 포토제닉용에 불과하다. 사진 찍기다. 저는 국민의당의 대변인이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두 당의 오늘날 현실을, 이 성명이, G20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성명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나 이해운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데 대해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저를 나무랍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사람 이름을 언급하지 마라 어쩌다. 제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당이나 이런 부분에
기대어서 뭘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한다면 내 스스로가 알아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가지. 굳이 한다면요. 이 정당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비판에 어떤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 자, 바른정당은 종북몰이 한국당 해산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른보수 대 극우 프레임을 건다는데요. 바른정당의 이 말이 맞으려면 한마디로 바른정당이 바른보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보수의 가장 첫 시발점은 안보에서는 정말로 올바른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굳이 종북 척결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안보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 부분, 그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사드나 전작권이나 또 한미 정상회담 G20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들이 오늘날 ICBM을 완성시키고 핵을 완결짓고 가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올바른 안보의 시각이죠. 이것도 내지 못하면서 무슨 바른보수를 바른정당이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자, 하태경 최고위원은 좌파를 종북과 동일시하는 것은 극우, 우파를 친일과 동일시하는 것은 극자다 이랬는데 지금 한국에 한번 보세요. 종북을 극복한다고 종북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정의당조차도 사드 문제에서 반대를 하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종북과 좌파가 구별이 한국에 지금 되는 현실이냐. 노동자도 사드 철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선주의 농민 중에 사드 반대하는 사람도 사드 철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책상 물림이라서요. 현실을 이렇게 모르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극자인 종북정당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듯 종북몰이 극우정당인 자유한국당을 해산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을 극우 프레임에 가져다 두면 바른정당이 뜰 것 같습니까? 그러면 바른정당이 극우가 아닌 바른우파는 바른보수는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줘야지 이런 성명이나 내는 것이 바른우파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이 규정한 배신자 프레임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국 정치 콘서트를 하고 거리 유세를 하기로 했다는데요. 자,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안보 문제에 있어서 총대를 메고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길입니다. 그걸 모르고요. 백날 이렇게 책상 물림처럼 먹물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마디로 이렇게 가면요. 바른정당은 갈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이영훈 대표가 지난 7일날 이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기독교 지도자와 조찬 간담회를 하면서 요즘 고생한 보람이 있는지 바른정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앞질렀다. 하나 조사에서 앞질러진 거 있었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연대 불가가 아니다. 보수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지를 남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영훈 목사라는 분이요. 지금 정부는 40% 지지를 받고 된 정부고 60%는 지지하지 않는다. 현 정부가 40% 지지를 받고 된 정부인데 80%라고 착각하고 있다. 대선에서 40%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사람도 겸손하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0% 지지를 받은 문정부가 80%라고 착각하고 있다. 저는 이 말도 새겨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이 자유한국당은 보수를 재건하겠다면서 뉴라이트를 주도한 유석춘 교수를 당 개혁에 정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분 잘 아는데요. 나름 훌륭하신 분인데 정치에는 맞을 지 없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적 시각이 오늘날 자유한국당의 신보수주의의 종착점이라면 저는 개혁하지 말고 그냥 이 지금대로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라는 것은 보수 중에서 또 과거에 좌파였던 사람들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명분을 뉴라이트라 했지 뉴라이트가 이전에 라이트와 뭐가 다른지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 와서 뉴라이트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자, 나라가 외적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을 과거에 제가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의 보수주의 연구가의 대표인 서울대 박지양 교수는 오늘 한 칼럼에서 보면요, 보수주의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애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창한 애국이 아니어도 좋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사보다는 공을 앞세우고 정파 이익보다는 국익을 앞세운 희생을 보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박근혜 최순실의 정권 사유와도 한마디로 이 살을 더 앞세운 거 아니냐. 잘하고 다르지 않다. 입으로는 온갖 고상한 이야기를 떠들고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불탈법을 저지르면서 장관 자리를 깨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나라가요, 안보에서부터 총체적인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6.25 이후의 최대 위기입니다. 오랜만에 맞는 이야기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정당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을 이겨보자, 유리한 위치에서 또 통합해보자,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을 흡수시키고 홍준표 대표는 내부에서 친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 여기에 더 몰두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지지율 80%다 이런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럼 지지율 80%가 넘으면 국가안보에 뭔 일을 해도 괜찮은지, 한마디로 국가안보를 담보로 장난을 쳐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야당에서요. 이건 야당이라고 볼 수 없고, 더더욱이나 보수 야당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다면 저는 보수 야당들이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망하기는커녕 엊그제는 또 당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그만 당이 또 분열되었어요. 자,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 지금 4개나 됩니다. 그 속에서 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혁신의 내용을 보면 뉴라이트로 돌아가는 것이냐, 참 한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나 전작권 같은 안보 위기에 대해서, 북한의 ICBM이나 핵개발 위기에 대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한 투쟁에는 나서지 않고, 그 사이에 야권의 헤게모니를, 당내의 헤게모니를 누가 지는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치인은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당내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창한 명분을 이렇게 내걸고 자유 보수주의적 사고관으로 그 가치로 국가를 올바로 세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바른정당이 이 시대에 맞는 정말 가치가 뭐냐, 새누리당 이 시대가 맞는 가치가 뭐냐라는 한 부분은요, 제가 볼 때 논의되어지기가 틀렸습니다. 또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른정당은 바른정당대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성찰하기도 틀렸습니다. 비전 제시와 성찰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싸움이라도 잘해야지요. 그 두 개는 기대를 안 해도 좋으니까요. 싸움이라도 잘하면 기대를 안 하겠습니다. 보수 야당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나설 명분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정치적인 이벤트에 그것이 83%라는 지지율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건 신기루입니다. 거기에 그냥 보수 야당들은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지금 싸움을 걸 때가 아니다. 잘해도 너무 잘한다. 대통령이 외유 중이니까 비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찬양하고 예의를 갖추며 살았습니까? 일개 한 사람의 목사만큼도 말할 용기를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양 정당의 대표로 있습니다. 보수정당이요. 이런 보수정당은 저는 차라리 망해버리고요, 우리 사회의 보수정당이 다 망해버리고 좌파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뭔가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새로운 씨앗이라도 뿌릴 건데, 그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시원치 않습니다. 어디도 지금 한마디로 마음 둘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 둘 다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요, 우리 마음대로 해도 저 야당들이 워낙 질이 멸렬하고
좀 병신 같기 때문에 이 판은 우리 페이스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저들끼리 밥그릇 싸움에 눈이 멀어서 나라가 망해가도 관심도 없는 보수야당. 정말 이런 야당에 줄을 서서 저보고 비판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엊그제는 문파 한 명이 청와대에 일러주겠다, 너 거짓말한다, 많이 일러주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게 겁이 나면 이 짓거리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수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양 정당에 줄을 서서 조금만 비판하면 빨끈빨끈하면서 쌍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밥에 그나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몇 달째 10%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몇 달째 10% 안팎에 또 5% 안팎으로 지금 남아있는가. 자, 엊그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53%예요. 야당 합쳐서 25%예요. 전체 다 합쳐서 한국에. 근데 자유한국당 6%, 바른정당 뭐 5점 몇 프로? 이게 뭐합니까? 도토리 키재어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말 잘 통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혁신하니 뭐니 그래 봤자 진짜 그 밥에 그 나물들끼리 가는 겁니다. 자, 저도 참 입이 아픈데요. 말하기에요. 제가 볼 때 당분간 이 부분을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유일하게 야당들이 투쟁을 하는 거는요. 저절로 문정권이 하도 국민들을 질겁하게 하고 질리게 해서 지지율이 한 50%로 떨어지면 이제 야당이 안면을 바꾸고 서로 경쟁해서요. 문재인 정권 잘못했다 하면서 뭐 투쟁 이야기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정권이 높을 때, 지지율이 높을 때 야당이 투쟁을 해야지. 그래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이라는 온실 안에 보호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투쟁을 해야지. 정권이 높을 때는 정권 찬양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내부 패권 싸움만 열중하다가 정권 지지율이 높을 때는 그때는 개나 소나 나서서 투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신들이 굳이 안 해도 돼요.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당을 만들어서 수백억씩 지원을 받고 정부 보조금 받으면서 국회의원 배지 달면서 사람 채용시키면서 그렇게 당을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제일 안전한 사람들이 당신들이고 저 같은 사람이야. 한 방 맞으면 곧바로 보호막도 없이 맞는 거죠. 그런 제가 저들을 비판하면 저보고 예의를 갖추고 이름을 거론하지 말고 너무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옳은 겁니까? 저도 그러면 예의를 갖춰서 야당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참 기가 찬 세상입니다. 저는 끝까지 비판할 겁니다.